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 코스닥도 또 많이 밀려버리고 코스피가 장 막판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삼성전자를 한 0.6% 정도 끌어올리면서 지수만 겨우 보합권 위로 끌어들이는 마술을 부려주면서 겨우겨우 구운봉을 벗어나고 파른봉에서 양봉 도치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 종목 장세는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고 강한 종목군들도 분명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 대금도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데 거래 대금이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 시장에 자꾸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원래 시장의 거래 대금은 10조를 계속 넘어가는 모습이 연말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9조에서 8조대로 좀 떨어지고 시장의 고객 예탁금은 연말 전이죠. 연말부터 연초까지 한 60조 가까이 확장되다가 지금은 52조 그리고 신용 잔고는 18조 5천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신용은 1조가 늘고 고객 예탁금은 7조가 빠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 지정학적 이슈를 제외하고도 참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의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수가 이제 오늘까지 코스닥도 연 이틀 빠졌고 코스피는 무려 8거래일 음봉 그리고 오늘 겨우 덧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이제부터 좀 해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 상태에서 내일 코스닥이 아무래도 양극재라든지 이런 LNF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개파락을 하게 되면 차라리 개파락의 이 하락의 깊이가 깊은 상태에서 빠르게 돌려주는 오전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오전장 돌려주고 지수가 2, 3일 강하게 반등을 한다 하여도 유의미한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단기 조정을 거치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약간의 긴 호흡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N자 파동이 하락 N자형 파동이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손익비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이번에 반등할 때 안 먹을래, 돈 안 벌래, 대신 조금 안전하게 한번 N자로 떨어지면 그때 내가 지금 먹을 거보다 더 많이 지금 살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한 1억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불안해서 들어갈 때 한 2천 3천밖에 못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한 번 더 부러졌을 때 나는 그때 한 6천 7천까지 비중을 실어서 그 구간에 들어가겠어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비중 조절이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조금 나하고는 안 맞고 조금 어렵다. 더군다나 내가 단타가 아니라 스윙 투자 중장기 관점에서 혹은 한두 달 스윙 투자 관점에서 종목을 본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무한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N자 하락 파동이 예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예를 들면 내가 자산이 1억인데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트레이딩만 하고 1,000만 원 가지고 손실을 봐봤자 얼마나 보겠습니까? 많이 보면은 100만 원 보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에서 혹은 물려 있다 하더라도 많이 봐야 한 150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1억 들어가서 1,500만 원 까진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었다. 5단벌 거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비중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한번 물리게 되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빠졌을 때 물타기 해도 반등하면 매수가가 본전가가 이제 나의 목표가가 돼버리는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한 비중을 줄여서 몸을 가볍게 한 상태에서 시장을 대응하면 어떨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중심주 안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강한 종목 안에서, 그리고 이슈가 살아있고 신선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놀아야죠.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 반대급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그러한 종목들에서 그냥 트레이딩하고 매매하는 방법이 전부다.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업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산업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도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 여러모로 답답한 부분도 저는 시장을 보면 참 많이 느껴지네요. 조금만 더 좀 조정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다 벌어지는 모습 같은 시장입니다. 테마주만 매매하라고 꼬시는 시장 속 시장은 위기와 기회와 위기의 공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의 양극재, 기회의 2차 전지, 예? 기회의 반도체, 앞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 외 수많은 테마주들 다 돌려보시죠. 자, 오늘도 시장이 뭐 양시장 다 하락 종목수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이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요. 사실 장중에 더 빠져다가 그나마 122평선에서 겨우겨우 근처에서 좀 돌리는 모습인데, 내일 122평선 테스트하는 구간이 될 거고요. 반등하게 되더라도 깨진 20일 이평선을 저항 삼아서 빠르게 돌리지 못하면 다 저항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라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요. 자,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 보면은 사실 대한민국 시장만 지금 뭐 초토화되고 있지 전혀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은 그냥 괜찮다. 뭐 수급적으로는 유의미한 수급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오늘 코스닥 보면은 질질질 빠지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강하게 시가에 올라왔는데 왜 밀어버렸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십시오. 지수의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지수가 그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화, 즉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올라갔을 때 이런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돌파를 하지 못하면 밀려버리는 구간입니다. 근데 추세가 안 좋으면 더 많이 밀려버리죠. 그런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라고 아주 심플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사실상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MS도 잘 신고가 내주고 엔비디아도 주춤하긴 하나 잘 버티고 제약바이오텍 신고가 치고 가고 있고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시장은 왜 그럴까요? 자, 글로벌 선진국들 미국, 유럽, 일본 지수 여전히 사상 최고치 최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금일 종가 혹은 종가에 삼성전자를 인위적으로 0.6% 끌어올리지 않았더라면 코스피는 9거래일 음봉이 발생했던 날일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지난주부터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크게 부각을 받고 주말 사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고 대만 친미 총통이 당선이 되었고, 오늘 밤부터 미국 공화당 경선에 따른 트럼프의 비상 준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특징은 과거에도 지금도 어느 나라보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국가입니다. 홀로 빠지고 테마주를 만들고 아무래도 휴전 국가다 보니 더 그러하고, 이러한 심리에 투자자들이 잘 놀아나기 때문에 세력도 외인도 기관도 다 같이 이용하는 것이다 봅니다. 근데 이러한 상승은요, 여러분들 역사가 증명해줘요. 아주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대장주만 시세를 쭉 주고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고점을 만든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기회였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위기 때마다 우리 눈에는 그런 뉴스들만, 악재 뉴스들만 가득 보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그건 언론도 조회수가 나올 자극적인 걸 이 타이밍에 써야 되기 때문이랍니다. 실제와는 상황이 많이 저는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한국의 문제는 시총 상위 기업들에서 봐야 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잘 가냐면 돈 잘 벌고 성장하고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한국이 왜 못 가나? 일단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미스 빠졌죠. LG엔솔을 필두로 실적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개판입니다. 정말로 개판입니다. 거기에 전기차 판매가 현재 시점, 지금 오늘까지의 시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명확한데, 여기에 테슬라는 이 자동차 판매가를 인하하죠. 많이 팔려고. 그리고 얼마 전에 폭스바겐도 인하를 했죠. 오늘은 중국의 비아디가 15%를 더 인하를 합니다. 이 치킨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들은 아닌데, 관련된 리튬의 가격도 계속 빠지고 니켈의 가격도 계속 빠지고 수출 데이터까지 계속 지금까지는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건 당연하다. 이걸 받쳐주고 있으니 지수가 약간 부담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질 때는 말 그대로 깨져줘야, 한번 밀 때는 확 밀어줘야 그 다음에 올라올 때도 굉장히 가볍게 올라오는데,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다 확인하고 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어요. 확인하고 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이게 해자가 있냐,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시장에 큰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말로 하자면 조심해서 때를 기다리고 이번에 포트를 잘 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일도 시장은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고, 해치주와 바닥권 6G 일부, 그리고 엣지 반도체만 상승을 했습니다. 뭐 각각 이유가 있었죠. 뭐 말 그대로 해치주 홍해 이슈, 거기에 이제 예멘 후티 반군에서 미사일을 미국에 군함에 발사를 해서 미군이 격추했다. 그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도체. 사실은 갤럭시 24 언팩에서 현재까지는 24개국, 20개국 이상, 20개국인가요? 통역 기능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셀론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 관점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좀 더 밀렸으면 잡으면 좋겠다라고 좀 했었었는데요. 뭐 가격도 회원님들한테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 가격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 올라 버렸기 때문에 기회는 끝났다. 이번 차수의 시세는 끝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투자는 안 해야 된다. 그냥 보유자 영역이다. 트레이딩도 조심해라.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6G 이것도 이재용 부회장의 이 첫 행보가 6G였다라는 게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거지만은 트럼프의 이 공화당 경선까지 겹치면서 지난번에도 이런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던 게 이번에도 좀 더 임팩트를 준 거 아닌가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연속성이요? 과연 글쎄요. 에이스테크 정도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을까 싶고요. 2차 전지는 엔캠과 에코앤드림 다 이유 있는 종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 오늘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 종목을 좀 스터디를 조금 심도 깊이 있게 좀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 해답을 찾으면 이 종목을 유의미하게 조금 투자를 고려를 해볼까 계획 중에 있다 정도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상승을 해야만 하는 이유 등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시장에서 대응하자 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최근 시장은 소수의 종목에 그런 해자와 이유가 집중이 되어버리니 시장이 이러한 종목에만 쏠리는 것이고 곧 이런 수급이 분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각각의 이유가 다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테마가 존재했고요. 그런 테마가 소멸됐을 때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돈은 순환하게 됩니다. 제주 반도체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던 돈도 순환하게 될 것이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막 올라갔을 때 상투치고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주들 막 올리고 의료 AI 그런 종목군들로 돈이 순환하면서 막 올리고 하는 과정이 다른 섹터에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종목군들을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죠. 안 나왔으니까. 나오게 되면 찾아서 또 투자하고 대응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글로는 제가 다 못 써서 종목군들 보면서 몇 가지 짧게 이야기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죠. 일단은 뭐 어제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유로메카 계속 봐야 되고, 아프리카 TV, 인탑스 시간외에 좀 뉴스가 나와서 그냥 저 별 생각 없이 상한가야 당연히 가겠지 하고 상한가에 걸어놨는데, 이게 뭐 3%인가 4%인가 사줘가지고 굉장히 땡큐 하게 된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홀딩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킨다? 서영진 대표가 말 그대로 아메리칸 퍼스트를 굉장히 아시는 분이다 생각이 드네요. 아메리칸 퍼스트를 아는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고바이오랩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상승인데, 저는 이거 올라가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레고캠 뭐 또 모르죠. 고바이오랩은 이제 100조 펀드를 조성한다 라는 이슈로 이 셀트리온과의 잠재적인 이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시나리오가 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 생각은 해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레고캠 바이오가 시간에 한 4% 정도 올랐는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의문이 많습니다. 보니까 69,000원, 3자 배정은 69,000원이고 57,000원에 나머지 지분은 이제 또 인수를 한 거잖아요. 할증이 5%만 받았다? 그러니까 현재가에서 레고캠 바이오가 이만큼밖에 가치가 없는 회사였나? 그렇게까지 대주주가 그냥 팔아야 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거 항상 궁금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실망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돼야 되네요. 그리고 2차전 양극재 좀 예정된 이벤트기는 한데요. 일단은 LNF 같은 경우가 이제 5,500억 가량의 재고자산, 리튬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재고자산이 마이너스 2,800억을 실적에 적용하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을 하니까 이제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나게 됐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를 빼면 250억 흑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매출이 1조 2천억? 1조 3천억에서 6천 몇억 찍혔던데, 매출이 반토막 난 거는 달갑지 않은 소리죠. 매출이 반토막 났다라는 거는 달갑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가 두드러 맞을까요? 그나마 에코프로 BM은 12월 달까지 보면 이제 NCA가 주력이기 때문에 LNF보다는 괜찮은데, 올해 1분기 NCA 판가가 드디어 꺾여버렸습니다. NCA 판가가 꺾여버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량이 줄었고요. 이런 부분들 고민이 많이 되죠. 아마 매를 맞긴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주 반도체 다시 말하는데, 이제 신고가를 뿜고 올라가 버리면 다 던져버리세요. 저는 그게 현명한 길이다 생각이 들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오늘 좀 돌파가 나오는데요. 얘네는 제가 볼 때는 토스뱅크 이슈로 지금 뭐 릴레이팅 시키는 것 같은데, 뭐 급등의 이유 없죠. 그냥 끼가 좋다, 끼가 좋고 수급이 좋다.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 지금 단독 기사로 자금을 이미 다 확보했다 하는데요. 이쪽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고금 분쟁 이슈는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해지 종목군들 등등 해서 내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 간단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제가 뭐 이렇게 그림 그려들었나 모르겠는데, 당연히 반등하면 비중을 줄일 건 좀 줄여놓고, 반등하면 비중을 줄일 거는 줄여놓고 시장을 봐봐야 되겠죠. 오늘 뭐 일부 종목은 그런 의미에서 좀 팔아버리고 좀 줄이고 싶은 종목군들도 있었는데 좀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지는 못했는데 일단 지켜보고요. 지금 이렇게 이은봉 뒤에 반등, 이은봉 뒤에 반등하는 흐름이 좀 많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 코스닥에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예요. 내일 만약에 개파락을 해서 올라오게 되면 지금의 이 중심 자리에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내려오는 3일선이 꺾일 것이고요. 5일선은 내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도치 그리고 하루 더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일부 축소하는 전략, 시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모르죠. 강하게 하루 만에 장대 양봉을 이렇게 뻗고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주봉상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만든 여기에도 박스권이 있고 위에도 박스권이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넥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넥라인에 걸려서 조정이 나왔고요. 9주 10주 그러면은 충분히 뭐 2주는 너무 짧은 것 같고 3, 4주 조정도 가능성이 있죠.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3, 4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 아래 뭐 120 이평선이라든지 뭐 11선이라든지 뭐 60일 이평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또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얘가 빠져주고 오르고 빠져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몇 주 걸릴 거예요.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에다가 한 4주, 5주를 추가를 해볼까요? 언제부터 돌아가든지 1 지금 여기니까 1, 2, 3 3주 3주 뒤부터 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돌아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20의 이동평균선이 돌아가게 된다. 이 근처에서 하면은 이게 방향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금 21평선이 정별화시키고 돌파시킬 때 지수는 조정받고 강하게 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먼 미래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면요. 오늘 인위적이에요. 인위적. 이거 장막판에 삼성전자 이거 보이시죠? 장막판에 동시호가에 이만큼 들어올렸는데 삼성전자 들어올리면서 지수 인위적으로 딱 바꾼 태가 너무 납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아 이거 했구나 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가지 파생 시장도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돌렸고 단기간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락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나오게 되면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제가 주식하면서 이거 단기에 쫙 올리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급등시킨다. 삼성전자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시켜서 여기까지 단기에 이평선 다 뚫고 저항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가능할까?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다중바닥 짚고 다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생각해 보면 지수는 녹록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종목군들 계속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깨지죠. 바닥에 지지가 많은 구간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한번 뭐 체크해 놓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삼성 SDI 시가총액 27조 5천억입니다. 에코프로 BM보다 여전히 싸네요. 삼성 SDI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월봉 기준에서 과연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와 버리면 뭐 상상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이 정도 흐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여기서 박스권 맞고 그냥 이 크기만큼만 빠지면 어떨까? 뭐 이 정도 생각이면 뭐 이 정도 떨어지면은 삼성 SDI 바닥을 잡아가나 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죠. 펀더멘탈은 양호한데 엄청 많이 밀리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24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데요. 월봉 기준에서는 좀 더 밀릴 주봉 기준에서는 밀릴 구간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에코프로 BM은 저는 이거 하방 베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은 하방 베팅을 하고 있고요. 이 추세 그 다음에 저항 모든 면에서 얘는 지금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당연히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할 때는 에코프로 BM을 또 봐야 되죠. 이러한 큰 틀에서 추세를 보고 박스권을 어디로 만들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를 이렇게 크게 잡았거든요. 종목의 박스를 이렇게 크게 잡고 각각의 이평선이 존재하고 여기에 이런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박스를 좀 크게 잡았는데, 일차적으로는 이런 자리들 25만원 언저리를 지켜주면 또 여기서 지수 올릴 때 반등하고, 강하게 반등 못하고 이런 돌파했던 자리에서 막히면 N자 파동이 한번 나와서 지수를 다시 돌리는 그림에서 운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LNF 실적 쇼크를 맞았는데요. 내일 일단은 뭐 개파락은 자명하겠죠. 도대체 종가에 왜 올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뭐 불나방인지 어쩐지 그냥 여기 회복하는 구간에서 그냥 뭐 돌파로 들어와서 좀 다 팔고 나왔는데 아찔합니다. 예, 이런 거 보면요, 아찔하고요. 일단 뭐 내일 개파락 떨어지면 당연히 시간외가 18만 2천 원이니까 단기에 이런 구간들 지지해 주는지만 봐야겠죠. 21평선 아무튼 개파락 시작하면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빠질지, 아니면 실적 소화했다고 가는 건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캠은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올려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조금 더 일부 물량 덜긴 했는데, 당연히 10만원이 넘었으면 그 다음은 13만원 아닐까, 뭐 이렇게 상상하고 그냥 보유하는 사람들은 잘 들고 가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에코앤드림 회사 홈페이지에 이 공급계약 5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생겼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려오면 보고, 이런 종목이 이제 여기서 뭐 바로 가면은 좋겠지만은 차라리 내려와서 이런 구간들 지지받으면 상한가 라인 언저리에서 매집이 여기서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번 봐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대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뭐 해치 종목들,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상가 T상으로 들어와서 갭을 11% 떴으니까 갭이 굉장히 높죠. 이런 악성 매물 때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자리, 갭 자리에서 매물을 맞고 출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눌림매매 아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보지 않을 생각이고요. 종목군도 아예 안 볼 생각이고, 뭐 동방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별로 후발 종목의 상한가 별로 매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안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HMM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 연구체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이 지금 14조라 하더라도 3조의 연구체를 보태면은 지금 18조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거 올라오면은 이거는 숏이에요. 숏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숏이다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반등 속에서 일반적인 반도체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요, 제주 반도체와 뭐 이런 네오셈 등 최근에 시장 빠질 때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파동의 끝을 다 만드네요. 네오셈도 강력한 1파 조정 2파, 그 다음에 여기서 내일 모르겠네, 설마 이렇게 올라와서 3파동 완성시킬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매매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도 그래요. 이걸 잠깐 돌파하고 무너지는 게 나온다면은 좀 많이 무너지겠죠. 근데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이 안에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다른 거 반도체 매매를 했는데 조금 먹고 나왔네요. 그냥 매일 하던 친구여서 C3 조금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들고 있던 거 반도체 뭐 수익권에서 그냥 매도해버리고 다음 기회를 좀 노리고자 하는 생각이 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밖에 AI 섹터인데요. AI 섹터 한글과 컴퓨터부터 이스트 소프트 MS 이슈로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좀 부담됩니다. 이거는 부담되고, 뭐 이은봉 종배로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예 보진 좀 못했고, 한글과 컴퓨터도
굉장히 셌던 종목인데요. 단기 과열이 이제 해제가 되죠. 단일가가 해제가 되는데 이 빠질지 아무튼 밀리면은 단일가 해제 이후 강력하게 밀릴 때 얘는 한번 봐볼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이때 7천억, 4,300억, 2천, 3천억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밀린다면 이렇게 밀리고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어서 얘는 트레이딩 성격에서 내일 한번 봐볼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 그 밖에 크라우드웍스가 파인 튜닝, 저도 되게 이 분야가 생소한데요. 파인 튜닝, 이 오픈 AI 뿐만 아니라 뭐 구글, 뭐 네이버 등 다 이렇게 연동될 수 있게 뭐 해주는 파인 튜닝을 한다라는 거랑 제로는 좀 괜찮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트렌디한 관점에서 좀 눌렸을 때 좀 봐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트렌디한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컴퍼니 K가 이제 국내 1위 LLM, 그러니까 세계 1위를 한 수학 매스 관련된 LLM 회사에 투자를 했죠. 솔라라고 맞나? 솔라인가? 아무튼 투자를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간에 첫 타임에 들어가서 보유를 좀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장 막판에 원래는 종배 차트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말 그대로 오늘 음봉이었으면 3분봉 자리죠. 강하게 왔던 종목이 거래가 감소할 때 이런 것도 하나의 이 종배의 이 방법입니다. 강력하게 돈이 들어오고 거래가 감소하고 이슈가 살아있으면, 근데 끼가 상승을 자주 줬던 친구라면 잘 올라가는 거 부분이 좀 있고요. 인탑스도 이거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시간에 첫 타임에 갭이 그 기사가 나고 33,300원인데요. 33,300원이 이런 저항 구간인데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은 좀 더 살까 생각하고 상한가로 좀 걸었는데 이건 좀 운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위에서 33,000원에서 일단 사서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 외에 두 종목을 오늘 좀 샀고, MP는 종배를 좀 했었는데요. 나름 위치는 좀 괜찮아서 오늘 눌린 구간에서 좀 봤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래봤자 거기서 거긴데 상대적으로 시간에 안 가길래 그냥 시간에 좀 올랐을 때 뭐 약수익 정도에서, 매매한 게 없으니까 약수익 정도에서 그냥 팔았던 것 같네요. 1% 수익 정도에서 팔아버리고. 자, 5G 관련해서 에이스테크가 일단 상한가가 바닥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상한가 잔량이 120만 주인데 이 2,000원짜리 120만 주기 때문에 뭐 얼마 돈은 되지 않죠. 물량 공백존이라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구간들 갭이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갭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트럼프 이슈도 있고 갭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좀 눌렸다가 올라간다면 얘는 약간 약상가 매매로 좀 접근하는 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 오늘 눌릴 때 매수 적절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저도 뉴로메카 오늘 매매는 했었고요. 이런 구간에서 좀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때 못 팔고, 여기 눌려서 이때 좀 팔고, 여기 눌림에 들어가서 이때 팔고 좀 말았습니다. 일단 좀 밀리게 되면 이 시가를 기준으로 이 아래권 라인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강한 종목이니까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아프리카 TV도 좋죠. 아프리카 TV도 이런 박스권 형태 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2월 말에 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좀 매매 좀 했었는데, 이 사막 콘덴서 얘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매매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매수가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비중이 이제 아무래도 밑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추가 매수 위에는 조금 아래에서 많이 산 거라 얘는 여기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도하고 마무리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시장 반등 이후에도 또 눌리고 하는 과정이 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도 그게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